안녕하세요. 솔로몬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한당 출판사 발행 참 쉬운 전자기기 기능사 저자 권성경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이론편 정유회로 단원에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전하와 전기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대전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물체를 대전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물질이 이제 대전되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최초의 그 물질은 중성 상태잖아요. 최초의 모든 물질은 이제 그 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성 상태인 이제 물질이 외부 에너지에 노출이 되면 이제 외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중성 상태의 균형이 이제 깨어져서 이제 자유전자를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자유전자를 발생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물질은 대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이제 대전되면 전기를 발생하잖아요. 이때 이제 그 물질은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때를 우리는 양전기를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면 이제 음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질의 대전 현상을 통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될 때 이 물질을 우리는 대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대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찰 전기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리막대하고 이제 그 명주를 이렇게 마찰하게 되면 유리막대는 이제 그 양으로 대전되고 명주는 이제 그 음으로 대전돼요. 이것은 이제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잖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물질이 대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대전 상태에 놓이게 되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이 물체에는 일정한 양의 전기가 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대전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를 우리는 전하라고 부른다.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러한 전기를 띠는 이러한 전기를 우리는 전하라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는 곧 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하를 일렉트릭 차지라고 부르고요. 전하가 가지는 전기의 양을 우리는 전기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제 대전된 이 두 전하 사이, 이제 요 두 전하 사이에는 이제 그 흡인력이 작용하겠죠. 이 흡인력은 이제 그 정전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종 간의 전하니까 이종 간의 전하는 이제 흡인력이 작용한다. 동종 간의 전하는 이제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흡인력, 정전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그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 끌어다니는 인력, 척력, 이런 힘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제 에너지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쿨롬의 법칙에 따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쿨롬의 법칙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보면 두 전하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 F는 상수 K에 R 자성의 이제 Q1, Q2 뉴턴이라 했다. 힘의 단위니까 이제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전하 사이에 발생하는 이제 힘 F는 이걸 힘 F라고 하고요. 요것을 이제 두 전하의 거리 이제 R로 이렇게 보면 발생하는 힘 F는 이제 그 거리의 자성에 그러니까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 즉 플러스
Q1이라고 마이너스를 Q2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두 전하가 되겠습니다. 두 전하의 곱에 힘은 비례하게 된다. 이런 힘이 이제 그 정전 흡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끌어다니는 힘은 이제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전기량의 단위는 쿨롬의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이제 그 C로서 나타냅니다. 전기량의 기호는 이렇게 Q로서 나타내요. 단위는 이렇게 이제 쿨롬을 붙여서 이렇게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하는 결국 그 물질의 이제 대전 현상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대전 현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전하는 물질이 대전된다는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자유전자를 의미하잖아요. 물질의 대전 현상은 자유전자에서 얻어지고 이 자유전자의 발생에 의해서 전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 결국은 이제 이 대전 현상을 통해서 그 물질이 이제 그 전기를 띠기 때문에 이 전기의 근원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전하는 곧 전기고 전기는 곧 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기량은 이제 전부 다가 자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기인한다고 보고, 이 전기량의 이제 표현은 음의 단위 전하를 가지는 이제 전자에 비교해서 전부 다 이제 나타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그 전하, 일렉트릭 차지에 이제 일렉트릭의 이제 E의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겁니다. 이 전하의 단위는 매우 중요한 값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전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전하는 이제 다 이러한 자유전자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하는 곧 전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하는 이제 플러스 E와 마이너스 E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플러스 E를 우리는 이제 그 양전하고 마이너스 E는 이제 그 음전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기량은 이제 같습니다. 양전하와 음전하가 띠는 전기의 양은 이제 동일하다, 같다. 다만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의 차이는 질량이 다르다. 이제 질량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자의 질량은 보통 우리가 ME로 나타냈죠. ME는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kg입니다. 이때 이제 그 양전할 띠는 질량을 보통 우리는 MP로 표시했어요. 이는 1.6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kg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양전하 띠는 요 질량은 이제 음전할 띠는 전자의 질량보다 1840배 정도 무겁다.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물질에서에서 이제 운동하는 것은 이제 질량이 가벼운 전부 다 이제 전자가 되겠다. 이제 우리가 전자하면 그 자유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량 관계는 이제 그 두 전하가 정지되어 있을 때의 질량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전하 E는 이제 절대값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실제 이제 그 전하를 나타내려고 하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전기량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절대값으로 그냥 표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E는 전기량의 최소값으로서 이 값을 단위로 해서 정수배의 전기량만이 존재한다. 다음은 이제 키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전자는 구리선이나 전기전도체에서 양전하에 의해서 전하 이동 구시를 한다. 이 양전하라는 말은 이제 그 플러스 전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전하에 의해서 전하 이동 구시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리선이나 전기전도체라는 말은 이거는 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도체. 그리고 구리선은 우리가 이제 그 전기이론의 전자화학에서 나타나는 이 구리선은 전부 다 동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선. 그래서 자유전자는 이제 그 구리선이나 또 어떤 이제 그 임의의 전기전도체에서 양전하에 의해서 전하 이동 구시를 한다. 이게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전자는 이제 전하의 이동 구시를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잠깐 예를 들어 보면요, 이제 구리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구리선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외부 에너지를 이렇게 가했다고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플러스나의 총량이 여기 모이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의 총량이 여기 모이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 이제 이 자유전자는 여기 있는 양전하에 이끌려서 전자는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양전하가 없으면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음전하를 띠는 자유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유전자는 양전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그런 구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에너지가 없으면 결국은 뭡니까? 이제 자유전자는 이제 도체 내에서 이제 이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자유전자가 가지는 질량은 이제 그 양전하를 띠는 이제 양자의 질량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제 이 전기전도체에서 이제 양전하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에서 운동하는 것은 질량이 적은 자유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세요. 따라서 어떤 도선의 임의 단면적을 1초 동안의 단위 시간이죠. 1초 동안에 1쿠롬의 전기량 이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전하의 흐름은 전자의 이동에 따른 것이다. 그건 뭐냐면 양전하에 의해서 이제 자유전자가 이동한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자의 이동은 전부 이제 이제 자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의 이동은 모든 것이 이제 자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전자가 가진 전하량이 얼마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롬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하가 이제 1초 동안에 이제 도선의 임의 단면적을 이제 이제 한다고 가정하면 그 값을 계산하니까 6.241 곱하기 10의 18성계의 이제 전자가 되겠더라. 이제 이런 개수의 전자가 이제 임의의 단면적을 이제 통과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 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전하의 흐름, 전자의 이동을 1A라고 한다. 이 전류의 정의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전하에 의해서 전하의 이동 구시를 한다. 자유전자 그렇죠? 이 자유전자가 전하의 이동 구시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전하의 흐름, 전자의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도선의 임의 단면적을 1초 동안에 1쿠롬의 전기량이 이동했다. 이건 전기량이 이동했다는 말은 뭐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전자의 흐름, 전자의 이동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1A라고 정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정의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요. 실질적으로 1초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 수를 측정하기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수치화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6.241 곱하기 10의 18성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 즉 전기량을 우리는 1쿠롬의 전하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1쿠롬의 전하를 정의하기 위한 것은 이러한 개수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그 자리를 바꾸면 이제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롬이잖아요. 이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쿨롬의 정의는 이제 이러한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비교하면 측정하기가 이제 쉽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전자의 이제 전하 ESU의 단위계인데요. 요 ESU는 이제 그 일렉트로스테이팅 유니트라고 해서 CGS 정전 단위계로 나타낸 이제 전자 있잖아요. 그때는 4.80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 값을 가진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제 SI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전하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롬.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이 되겠죠. 요 값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전자의 전하와 그다음 질량의 값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위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이제 그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기본 단위계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제 다루는 이제 그 기본 단위가 뭐냐, 길이, 그다음에 이제 그 질량, 그다음에 시간이죠. 여기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기본 단위로 해서 이제 자연과학 분야에서 취급하는 게 이제 그 CGS 정전 단위계가 있고요. CGS 정전 단위계는 길이를 이제 그 센티미터로 하고 질량을 g으로, 시간을 이제 초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NKS 단위계가 있습니다. NKS 단위계는 길이를 이제 미터, 그다음에 이제 질량을 이제 킬로그램, 그다음에 시간을 이제 초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전기전자공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이제 단위계는 이제 그 NKS 단위계에다가 플러스 이제 그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표현한 요 단위계를 이제 사용해요. 근데 이러한 단위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SI 단위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SI 단위계는 이제 국제 단위계라고 부릅니다. 이는 SI 단위계는 그 시스템 오브 인터내셔널 유니트의 이제 그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SI 단위계는 전부 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표현한 것과 같이 NKS 단위계는 이제 그 길이, 질량, 시간을 기본 단위계로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전기전자에서 취급하는 이제 그 전류, 전압, 전력 등에 대한 이러한 단위계를 이제 그 전부 다 포함하는 이러한 단위계를 이제 SI 단위계라고 쓰는 겁니다. 이런 SI 단위계는 전부 다 뭐로 나타나 있어요? 단위에 이제 지수배로 전부 다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SI 단위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전자공학에서 취급한 단위계는 이제 전부 다 이런 단위계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계라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 없이 이제 갑자기 외우게 되면 이게 암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
배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